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오픈 하네스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AI가 그냥 말만 하는 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키는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진짜 실행 비서가 된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대부분의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들 말이에요. 이걸 종종 유리병 속에 든 뇌에 비유하곤 해요. 생각은 정말 무한한데 팔다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천재 죄수 같은 신세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왼쪽의 일반적인 LLM은 말 그대로 똑똑한 입만 가진 셈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AI 에이전트는 어때요? 도구를 쓰고 파일을 열고 명령을 실행하는 손과 발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던 존재에서 드디어 행동하는 두뇌로 진화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 천재 죄수를 유리병 밖으로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에이전트 하네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 에이전트 하네스라는 건 LLM이라는 뇌에다가 신경망이랑 팔다리를 붙여주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능이 실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모델, 즉 AI가 지능을 만든다면 하네스는 그 지능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손과 눈,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는 기억력, 또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정해주는 안전장치까지 이 모든 걸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네스라는 몸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순환 과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이전트 루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바로 AI가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배우게 만드는 뭐랄까 심장 같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먼저 모델이 요청을 분석하고 이 도구를 써야겠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하네스가 그 도구를 안전하게 실행해주고요. 모델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하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과 행동의 고리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작은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복잡한 임무까지 완수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네스가 에이전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는 걸까요? 크게 3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손과 감각 역할을 하는 툴킷입니다. 이건 마치 AI한테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맥가이버 칼을 지어주는 거랑 같아요. 오픈하르네스는 무려 43개가 넘는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덕분에 AI는 이제 그냥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직접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고치고 인터넷에서 최신 정보를 싹 긁어오는 것처럼 이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억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보통 챗봇들은 대화가 끝나면 그냥 싹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하지만 하네스는 AI가 과거의 대화나 작업 내용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까지 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이 에이전트는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안전을 위한 양심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통제가 안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네스가 딱 행동의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한 명령어는 아예 못 쓰게 막아버리고 중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꼭 잠깐만요, 이거 진짜 실행해도 될까요? 하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일종의 일시정지 버튼 같은 기능이에요. AI가 절대 선을 넘지 않도록 든든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는지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 코드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파일을 열고 수정까지 해주는 코딩 비서를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하는 귀찮은 데이터 정리 작업 있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을 한 명 두는 셈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아예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일을 나누고 협력하는 그런 복잡한 프로젝트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발자들한테만 재밌는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오픈 하네스는요, 어떤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드가 전부 공개돼서 누구나 뜯어보고 가져다 쓰고 또 더 좋게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사실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속을 우리가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덕분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각자 자기한테 딱 맞는 맞춤형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첨단 AI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하네스는요, 특정 뇌에만 맞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호환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우리가 잘 아는 클로드나 오픈 AI 모델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쓰는 로컬 모델이나 깃허브 고파일럿까지 정말 거의 모든 AI 모델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뇌를 고르든 이 오픈 하네스라는 몸에 딱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델이 에이전트이고 코드는 하네스다. 다시 말해 AI의 지능 그 자체가 행동의 주체가 되고 코드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뇌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직접 행동하는 손과 발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이 AI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게 할까요?